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334페이지 부채계 보도록 합시다. 일단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의 두 번째 이제 부채 회계 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우리 개념책에서 자 부채를 뭐라고 할까? 우리가 자 재무에 표시해야 한다면 부채하면 단순히 말하면 경제적 의무를 자 부채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개념책에서는 조금 확장을 해서 자, 부채하면은 자 현재, 과거, 역시 미래. 그래서 부채도 과거의 거래나 자, 사건에 의해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이라든가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를 부채로 이렇게 정해서 뭐 부채하면은 갚아야 할 빚 등을 의미하죠. 채무액 등인데 우리가 개념 정의로 본다면은 과거에 거래한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미래 자원의 유출 사용이 예상되어지는 의무를 부채라고 정의하는데 이때는 부채는 한번 어떻게 구분할까? 부채 분류가 역시 기본 포인트인데 부채는 첫째 우리가 재무상태표 구분에 있어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가 있죠. 유동부채. 자, 그럴 때 뭐 대부분 자 유동부채가 많죠. 하지만 비유동부채 하면은 사채 등은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되죠. 자,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에 따른 분류로서 금융부채, 비금융부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역시 우리가 금융부채 하면은 사채는 금융부채에 해당이 되죠. 그러나 비금융부채 하면은 선수금이나 충당부채는 비금융부채에 해당이 되죠. 다음에 특히 부채는 자, 금액 측정 유무에 따라서 확정부채가 있고 추정부채가 있습니다. 추정부채가 있겠다. 그럴 때 대부분 부채는 자 부채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부채가 대부분인데 사채하면은 확정부채에 해당이 되는데 추정부채겠다. 그러면 추정부채 하면은 충당부채가 핵심이 되겠다. 충당부채. 그럼 제가 다른 항목에 선수금 한 항목 이렇게 정리해 드렸지만은 선수금은 비금융부채 항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채하고 충당부채를 위주로 써놨죠. 그럴 때 이 부채 회계처리의 키가 되는 것은 사채 회계처리하고 충당부채 회계처리가 키포인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채 회계처리에서도 우리가 금융부채 큰 틀에 회계처리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금융부채에 있어서 자, 핵심은 사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채. 근데 사채 하면은 많이 힘들어하는 단원인데 한 평균 2문제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채가 어려운 만큼 또 공부한 보람이 있는 또 자 우리가 단원이 사채거든요.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기본부터 정리하면서 하나씩 활용을 하면 정리할 수 있는 또 단원입니다. 그래서 사채 하면은 우리가 일반 해사채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사채 발행, 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채는 발행부터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 것에서 사채 발행부터 봐보죠. 그러면 사채 발행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자, 액면 발행, 액면 발행이 있고 할인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증 발행으로 구분이 된다. 할증. 할증입니다. 할증 발행. 자, 그래서 자, 정리해 나갈 때 액면 발행 어렵지 않으니까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을 구분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자, 시작할 때 언급했지만 왜 사채를 많이 힘들어 하냐? 사채는 이자율 개념 때문에 그럽니다. 이자 때문에. 그래서 이 발행에 있어서도 사채 발행권자가 주겠다는 이자가 액면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있고 그 사채하고 유사한 채권이 시장서 형성된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사채 발행에 있어서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관계에서 발행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자율이 유사한 이자율이 많은데 액면 이자율을 유사하게 이걸 사채 이자율 또는 표시 이자율 또는 명목 이자율 개념을 쓰기도 하고, 자, 시장 이자율과 유사한 이자율로서 실질 이자율, 실질 또는 유효 이자율, 유효 이자율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우리가 문자를 봤을 때도 액면 이자율 대신에 표시 이자율, 시장 이자율 다음에 유효자율 이런 의미를 많이 쓰니까 이자율 개념에 뭐 차이가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시험적으로 정리해 나갈 때 그냥 이자율 개념을 같이 만들어서 액면 이자율은 사채 이자율, 표시 이자율, 명목 이자율, 그다음에 시장 이자율은 실질 유효 이자율인데 뭐가 중요하면 액면 이자율은 사채 발행권자가 주겠다는 이자율이고 시장 이자율은 이 사채하고 유사한 채권이 시장에서 말 그대로 형성된 이자율을 시장 이자로 하겠다. 그러므로 자, 사채 발행권자가 예를 들어서 액면 이자를 연 10% 이자를 주겠다. 자, 그런데 그 채권 유사한 채권이 시장서 형질도 10%더라. 그래서 액면과 시장이 동일할 때는 액면 발행의 형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자, 사채 발행권자가 주겠다는 이자가 연 10%인데 시장서 형성된 이자율이 12%더라. 자, 이럴 경우는 발행권자가 주겠다는 이자보다 시장 형세자가 더 높기 때문에 자, 금액을 좀 낮춰야겠죠? 할인 발행의 형태가 생기는 겁니다. 할인 발행. 자, 그러면 자, 할증 발행은 액면 이자율이 10%인데 시장서 형성된 이자율이 8%. 8%라면 액면이 시장보다 클 때는 자, 발행권자 주의자가 높기 때문에 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로서 할증 발행의 형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할인 발행이 생기는 이유, 할증 발행이 생기는 이유 하면은 이자율 관계인데 이게 고정된 건 아닙니다. 액면이 10%고 시장이 10% 고정된 건 아닌데 틀 잡을 때 할인은 액면 이자율이 시장보다 낮기 때문에 할인 발행. 액면이 높을 경우는 할증의 형태로서 자, 공부하는 패턴을 잡을 때
액면이 10%, 시장이 12%. 이런 이자율 패턴을 좀 기본을 잡아서 정리를 하시면서 일관성의 규정을 잡아나가는 게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채는 한 장, 한 권이라고 하는데 권당 액면 금액은 10,000원짜리 일망입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자 액면 금액이 액면 금액을 100장을 만약에 발행했다면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액면 금액 100만 원짜리에 대해서 자 사채는 만기에 있겠죠. 그래서 3년 만기 3년 만기 해사채에 대해서 액면 10% 시장 10%일 때 발행 금액을 결정해 보면은 다시 하겠지만은 액면 금액 100만 원짜리에서 액면 10% 시장 10%일 때 3년을 발행해 보면 발행 금액이 1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100만 원. 자, 그래서 액면 금액과 일처이기 때문에 액면 발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할인 발행은 액면 금액 100만 원짜리에서 액면 10%, 12%짜리로 3년치를 발행해 보면은 95만 2천 원이 나옵니다. 2,000원. 그래서 액면 금액보다 낮죠. 그래서 할인 발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95만 2천 원은 자, 좀 참으면 돼요. 자, 거의 정확한 발행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할증 발행하면은 액면 이자율 10%, 시장이 8%일 때 발행 금액을 결정하면은 자, 105만 1,000원이 나옵니다. 거의 정확한 금액이죠. 자, 그래서 자, 당연히 액면 금액과 같기 때문에 액면 발행. 발행 금액이 더 액면 100만 원 낮죠. 그래서 할인 발행. 할증은 액면 발행이 높죠. 할증 발행인데 이거는 이자율 관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왜 발행 금액을 먼저 정리했냐? 회계 처리 때문에. 이런 발행 금액이 결정해서 발행을 했다면 그럼 액면은 버리고 자, 할인 발행. 할증 발행 회계 처리 어떻게 될 것이냐? 자, 할인 발행을 예를 들어서 자, 2016년 1월 1일 날 2016년 1월 1일 날 이렇게 발행을 했다고 한번 보자. 그럼 액면 금액 100만 원짜리에 대해서 3년 만기 회사채에 대해서 주겠다는 이자는 10%, 시장 요즘 12%일 때 발행 금액이 95만 2천 원을 발행을 했다면 자, 대변에 사채를 발행을 하면 사채 부채가 증가하겠죠? 증가해서 사채 100만 원. 자, 그러면서 차변에 현금 95만 2천 원. 자, 그래서 사채 금액으로 기록할 금액은 액면 금액이고, 액면. 자, 현금의 수치 금액은 이건 발행 금액이 되겠다. 발행 금액. 자, 그래서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이가 48,000원 나오죠. 이 48,000원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더라. 말 그대로 사채를 할인 발행으로 인해서 차이난 금액이 48,000원이더라. 자,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48,000원. 그럼 이제는 할증 발행일 경우에 사채 100만 원. 자, 현금 105만 1,000원. 자, 그래서 자, 사채로 기록할 금액 역시 액면 금액. 현금으로 수취할 금액은 역시 발행 금액. 그래서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이가 5만 1,000원 차이가 나죠. 이 5만 1,000원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나도 사채
사채 할증 발행을 해서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이 금액이 51,000원이 되겠다. 그래서 할인 발행 회계 처리하고 할증 발행 회계 처리를 이루어졌죠. 그날지라도 할인 발행이 됐든 할증 발행이 됐든 사채로 기록할 금액은 액면 금액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할증 발행 차금은 다시 적자는 사채 차감적 평가 계정, 자, 할증 발행은 사채 부가적 평가 계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채 차감적 평가, 부가적 평가 계정에 해당이 되어진다. 그랬을 때 이 발행에 따른 사채의 자, 재무상태표, 재무상태는 표시를 한번 보면 재무상태표 어떻게 표시가 될 거냐. 자, 오늘 봤을 때 부분세무를 보면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2016년 1월 1일, 16년 1월 1일 현재를 좀 보면 자, 사채만 봅시다. 자, 대변에 사채 자, 100만 원. 자, 사채 자, 부채 늘었으니까요. 자, 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할인 발행 차금 48,000원. 저는 사채 액면 금액에서 차감한 형식으로 표시해서 952,000원 께 기록이 되겠다. 그러면 할증 발행일 경우에 사채 100만 원, 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51,000원에 대해서 자, 가로 안 칩니다. 부가를 형식으로 표시해서 105만 1,000원 기록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할인 발행 차금이든 할증 발행 차금이든 사채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 부가는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이 95만 2천원이 105만 1,000원이 2016년 1월 1일 발행금액이 되는데 이 발행금액이 2016년 1월 현재 사채 장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사채 장부 금액이 되겠다. 그래서 혹시 좀 어렵지만 기억나게 모르는데 자, 우리가 자산부채에 따른 평가 계정 항목을 갖는 자, 장부 금액을 고려할 때는 가감한 금액, 평가 계정을 가감한 금액이 장부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채 1월 1일 현재 장부 금액은 100만 원이 아니다. 95만 2천원, 105만 1,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행에 따른 회계처는 정리인데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발행 금액을 결정할 때 사채를 발행하다 보면 사채 발행비, 발행 비용이 생기겠다. 이 사채 발행비가 발생이 되면 이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 금액에서 직접 차감해서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채 발행비가 만 원이 만약에 발생이 됐다면 할인 발행 시 발행 금액이 90만 원을 빼버려서 94만 2천원이 되고 할인 발행 차금이 5만 8천원이 되는 겁니다. 할증 발행 시는 발행 금액 105만 1,000원에서 만 원씩 뺀 14만 1,000원이 되고 할증 발행 차금이 4만 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비는 발행 금액에서 직접 차감해서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채 발행 금액
발행 금액의 결정은 어떻게 되냐 그 말. 자 이제 그럼 100만 원, 95만 2천 원, 105만 1천 원이 어떻게 결정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사채 발행 금액의 결정은 액면금액, 액면금액의 현재 가치, 현재 가치 플러스 액면 이자 금액, 이자 금액의 현재 가치 합에 의해서 발행 금액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 액면 이자 금액의 현재 가치 합이 발행 금액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변형해 보면은 액면 금액, 액면 금액 자 곱하기 NR 자 중괄호 치고 자 플러스 액면 이자 금액이니까 중괄호 치고 액면 금액 곱하기 R 자 곱하기 N 가운데 점 R 중괄호 자 이렇게 발행 금액에 자 결정할 때 액면 금액 현재 가치, 이자 금액 현재 가치인데 물론 액면 금액, 액면 이자 금액이니까 액면 금액이요, 액면 이자요. 이자를 곱한 금액이 자 액면 이자 금액이 되겠다. 문제는 이게 가운데 자 점을 찍어서 N과 R, N은 사채 상환 기간이고 R은 이자율인데 요 이자율은 이제는 이요 시장률 봅시다. 자 시장 이자율, 자 이자는 시장 이자율의 현재 가치다 그 말이요. 자 그래서 3년형 회사채에 대한 경우는 자 이런 현재 가치의 계수를 쓰면서 이론의 현재 가치를 고려하다 그 말이요. 그럴 때 현가 계수를 일이 우리가 산정할 필요 없이 자료가 주어지니까 정리할 때 문제는 자, 요 액면 금액 현재 가치니까 자, 를 이론의 현가 계수. 자, 이론의 현가 계수를 쓰면 되겠다. 자, 그런데 자, 액면 이자 금액의 요 NR은 자, 는 이자 금액이니까 연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계수를 쓰면 된다. 여기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계산한 수치다 그러면 현재 가치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수치를 다 산정해서 주어지니까 이걸 활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현가 계수를 쓰되 액면 금액은 이 현가 구조면 단일 금액의 현가 계수고 즉 이론가고 액면 이자금 이자를 매년 주니까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고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발행 금액에 결정하는데 자, 기본서 338페이지 자, 발행 결정의 식을 참고로 하면서 확인 문제 3번 봐보세요. 3번에 자, 액면 금액 100만 원짜리에 대해서 자, 지금 자, 설명도 예시와 같이 액면 100만 원짜리에서 3년만 회사채에 대해서 제가 자 이자율이 액면이 10%고 시장 12%. 자 액면 10% 시장 8%를 찌르면 할인과 할증 발행에 결정해 봤는데 이걸 확인해 봐야겠죠. 확인 문제 3번을 좀 보시면서 이 95만 2천 원 할인 발행금이 어떻게 나왔냐 그걸 정리할 때 좀 아깝지만은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액면 금액 그래서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 자, 곱하기 3년 만기 회사채 12%. 자, 중괄호 닫고 플러스 자, 100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3년에 12%. 자, 중괄호 닫고 자, 그랬을 때 액면 금액의 현가 계수, 이자 금액의 현가 계수를 쓰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3년 12%의 현가계수가 자, 이제 확인문제 3번에 자료에 있죠? 12%짜리의 1월의 현가계수. 그다음에 연금 현가가 나오죠? 1월 현가가 0.712. 이 현가계수가 0.712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3년에 12%의 연금의 현가가 2.40이죠? 2.40으로 주어졌다. 자. 그런데 이런 현가계수가 우리 시험에도 거의 주어지는데, 자, 여러분 참고로 교재 597페이지, 597페이지 부록에 봐보시면 현재 가치표가 나와 있죠? 자, 단일금의 현가계수, 다음 장에는 연금의 현가계수가 나와 있죠? 자, 그 현가계수표를 참고로 하는데, 이렇게 우리 실제로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수표가 주어지니까 이걸 활용하면 되는데, 다시 말해서 현가계수 쓸 때 이 자리는 자, 시장 이자율이 12%짜리죠? 그럼 다시 해서 12%짜리에 대한 3년의 단위 현가계수는 0.712, 연금 현가는 2.40 줘줬죠? 뭐 계산을 하면 100만 원 곱하기 0.712다. 그 말에서 71만 2천 원이 될 것이고, 자, 플러스 100만 원에 지금가 10%니까 얼마? 10만 원이죠? 10만 원에 2.40이니까 24만 원이 되겠다. 자, 이 금액의 합이 95만 2천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 95만 2천 원을 저는 이미 알고 있어서 처음부터 95만 2천 원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자, 발행 금액에 해당이 되죠. 그럼 이제 할증도 해봐야겠죠. 105만 1천 원 나오는 거. 그래서 보세요. 100만 원 곱하기 3년에 8%. 자, 플러스 100만 원 곱하기 10%. 자, 곱하기 3년에 8%. 자, 그래서 자, 지금 현가 계수를 지금 3년에 8%짜리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봐보세요. 할인 발행을 할지라도 할증 발행을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현가 계수만 다르는데 왜 갑자기 8%냐? 할증 발행은 액면율이 10%인데 시장이 8%짜리였잖아요. 8%짜리 현가 계수를 보시면 자, 338페이지 확인문제 3번에 8%짜리 현가 계수가 0.793. 0.793이라고 주어졌죠? 793 주어졌다. 그 다음에 연금 현가가 2.58 주어졌죠? 자, 2.58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에 0.793이니까 79만 3천 원. 플러스 100만 원 10%니까 10만 원에 2.58이니까 25만 8천 원이 되겠다. 그래서 두 금액의 합이 얼마냐? 105만 1천 원이 되겠다. 1,000원. 이 105만 1,000원을 이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처음부터 105만 1,000원을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발행금액의 결정했는데 이렇게 발행금액 결정을 보니까 뭐 100만 원 곱하기 0.712, 100만 원 곱하기 10% 해서 뭐 2.40 이걸 무척 힘들어 하는데 그럼 뭘 공부하겠습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랬을 때 현가 계수의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 이자 금액의 현재 가치의 합이 발행 금액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이제 별에도 언급하겠지만은 현가 계수 활용할 때 자, 할인 발행은 12% 현가, 자, 할증은 8% 현가, 이 현가 계수를 활용할 때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이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다. 그의 발행 금액의 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에 따른 회계 처리가 이루어졌죠. 자, 그럼 이제는 이 발행을 받는데 그럼 이제 문제는 자,
매년 이자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자 지급일에 요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의 차이난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없애야 되는데, 이래서 339페이지 봐보시면 사채 할인 과정에 상각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개정,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개정. 할인 발행 차금 개정과 할증 차금 개정이 되냐? 자, 할인과 할증 발행 차금 개정은 사채. 사채의 할인 발행 차금은 차감적 평가 개정.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부가적 가산적 평가 개정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할증 발행 차금에 있어서는 기록해서 없애는 상각을 해야겠다. 상각이란 기록에서 없애는 거죠. 기록에서 없애는데 이 상각 기간은 사채 상환 기간 내에 상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채 상환 기간이 3년 만기라면 3년 내, 5년 만기라면 5년 내, 10년 만기라면 10년 내지 딱 연수가 고정된 거 아니다. 상각은 사채 상환 기간 내에 상각하는데 그 상각 방법은 유효 이자율, 유효 이자율법에서 상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과 할증 발행 자금의 상각 방법은 유효 이자율법만 인정합니다. 정액법을 비교를 하지만 자, 유효 이자율법만 인정을 합니다. 유효 이자율법. 자, 그러면은 이런 사채 상환기간에 유효를 상각을 했다면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 할인 발행 차금 상각,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상각을 했다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 개정. 이 상각 개정은 어떻게 처리하냐? 이자 비용 또는 사채이자 개정에 할인 발행 차금 상각 개정은 이자 비용 개정에 가산 처리가 되고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 개정은 이자 비용 개정에 차감해서 처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자, 상각의 회계 처리제는 정리해 나가겠지만은 할인과 할증 발행 차금에 따른 상각에는 이 먼저 규정을 먼저 확인해 두는데 사채 발행 차금의 상각은 사채 상환 기간 내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해서 그 상각 개정은 이자 비용의 가감 처리가 되는데 그럴 때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이자 비용의 가산 더해지고 할증 발행 차금 상각은 이자 비용의 차감이 되어진다는 것. 그게 사채 발행 차금의 상각에 해당이 되어지겠다. 자, 그럼 이제 자, 사채 지급 발행 차금의 상각을 한번 보는데 네, 자, 이 지금 아까운 점이 있지만은 자, 그래도 자, 이 부분만 좀 주의합니다. 자, 발행금처럼 연결 좀 시켜야 되니까 자, 발행 금액의 결정 이 부분 자, 좀 해봤으니까요. 자, 이 부분을 좀 활용하죠. 칠판 여백 때문에. 자, 그러면 사채 제 발행 차금
발행차금 상각 페이지 339페이지. 그러면 사채 발행차금의 상각은 그 없앨 이 상각은 이자 비용에 가감을 하기 때문에 상각은 이자 지급 시 자 또는 결산 시에 상각하는데 우리 과정적으로는요 이자 지급과 결산일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자 지급일이 매년 말이 결산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중에 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공부할 때는 이렇게 같은 걸 먼저 잡아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럴 경우에 사채 발행차금은 그럼 이자 지급일이 12월 31일, 결산일도 12월 31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2016년도 1월 1일 날 사채를 발행을 했으니까 자, 342페이지에 자, 참고로 보면서 4번 예제를 좀 보세요. 자, 그리고 설명 들으세요. 이 사채 발행차금의 상각에 따라서는 회계처리할 때 1월 1일 날 발행을 했죠. 이 발행을 해서 12월 30일 날 1년 지나서 이자 지급을 한다. 그랬을 때 2016년 12월 31일 날 회계처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회계처리가 자, 대변에 현금이 될 것이고 이자 비용이 되겠다. 일단 금액 모릅니다. 지금 자 이자를 지급하니까 이자 현금 이자 나가고 비용 처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발행차금도 차변에 있는 48,000을 없애죠. 기록 없애니까 같은 배는 더하고 다른 배는 차감이 되죠. 없애는 거니까 자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자 2016년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다. 자, 그럼 이제 자 할증 발행 시 2016년 12월 31일 날 자 현금 이자 줘야겠죠? 현금 이자 줘야겠다. 이자 비용 처리가 되는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대변에 있죠? 대변에 있는 걸 없애죠. 없애니까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차변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대변에 와 있고 할증 발행 차금이 차변에 와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사채 발행 차금의 상각에 따른 회계 처리다 그 말이야. 이자 지급 시. 자, 그렇기 때문에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이 발행 시에는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있죠. 할증 발행은 대변에 있죠. 그런데 그 차이난 금액을 없애죠? 그럼 표현을 바꿔야겠죠? 차변에 있는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에 두고 대변에 있는 할인 발행 차금을 차변에 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 다음 시간에 바로 연결시키겠지만은 왜 이걸 먼저 설명했냐면 어차피 칠판 다 지워서 다음 시간에 가니까 할인과 할증 발행의 발행 시 회계 처리를 좀 염두에 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각의 회계 처리 좀 염두에 다. 그래야 그 할인 발행 차금 상각금액, 할증 발행 차금 상각금액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시간에 이걸 연결해서 정리해 드리겠지만은 자, 발행했다는 금, 그 다음에 장부 금액의 개념도 좀 염두고 발행 시 장부 금액은 발행 금액이 되겠죠? 90만 2천원이 장부 금액, 90만 2천원이 발행 금액이잖아요. 그죠? 첫 해는 발행 금액하고 초의 장부 금액은 똑같죠? 발행 금액이 105만 1,000원이고 장부금이 105만 1,000원이죠? 이런 거 좀 염두에 놓고 다음 시간에는 사채 발행 차금의 회계 처리를 좀 이어서 정리 좀 하도록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